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 새벽입니다. 요새 우한 폐렴이란 단어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한이라고 쓰면은 그게 중국의 어느 쪽에 있는 어느 도시인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우한. 이걸 한자로 쓰면 어떨까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무한이 됩니다. 무한. 무사할 때 그 무자, 그리고 한족할 때 한자입니다. 무한.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무창봉기, 무한의 옛날 이름인데요. 무창봉기, 그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청나라를 타도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을 세운 신해혁명이 무창봉기로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무한입니다. 무한. 그리고 역사를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무한정권을 아실 겁니다. 무한정권은 뭐냐? 1920년대에 중국 국민당 정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당의 좌파 왕정위, 이거 한자 이름을 그냥 쓴 겁니다. 이걸 또 중국식 이름으로 하면 왕징웨이가 되는데 우리 세대는 왕정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왕정위가 세운 정권이 무한 정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결국 합병되어 버리고 왕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중일전쟁 때는 또 일본으로 붙어가지고 발행자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그 무한이 바로 상해에서 양자강을 따라서 이 남경을 지나서, 남경을 또 요새는 난징이라고 한다고요. 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양자강에 발달한 큰 도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한이라고 쓰면은 한자를 쓰지 않고 우한하고 관로하고 무한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한 폐렴하니까 도대체 우한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대 혼란입니다. 뭐냐 하면은 중국의 지명과 인명을 중국 사람 발음대로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북경하면 될 텐데 이걸 베이징, 남경이라고 하면 될 텐데 난징, 서안이라고 하면은 뭐 옛날부터 귀에 익숙했는데 이걸 시안, 이렇게 하니까 모택동 하면 될 텐데 모제동, 그러면 장개석 하면 될 텐데 이걸 장제석, 이렇게 하면서 한자를 써주지 않으니까 지명과 인명이 그냥 공허하게 소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지명과 인명에 대한 확실한 의미 파악이 안 되면은 도무지 무엇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글 전용의 파생 상품인데 이게 얼마나 중국에 대한 지식 축적을 방해하고 있는지 정말 이거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게 자꾸 축적이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깊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파괴 현상인데 어디서 나왔느냐? 사대주의입니다. 무슨 사대주의냐? 중국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답니다. 왜 중국식으로 발음을 합니까? 북경이라고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되고 그게 한자로서 분명히 표기될 때 훨씬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왜 베이징이라고 합니까? 왜 난징이라고 합니까? 더 황당한 걸 몇 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황당무계한 겁니다. 이런 표현은. 자, 그럼 우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후베이성에 있대요. 세상에. 후베이성, 여러분, 후베이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이걸 한자로 쓰면 뭔지 쉽게 딱 들어요. 호수 호자, 북조 북자. 호북성입니다. 호북성. 한자로 이렇게 쓰면 되지. 호북성이라고 한글로 써 관로 안에 한자로 넣든지 하면 되지.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면 이게 또 암호와 암호가 겹칩니다. 후베이성 우한이 어디 있느냐 하면 더 모르게 돼버립니다. 후베이성도 찾아야 되지, 우한도 찾아야 되지.
왜 호북성의 무한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호북성이라고 한자로 딱 쓰면은 아, 호자, 이 호수의 북쪽이구나. 그 호가 어디냐? 유명한 동정호죠. 동정호. 동정호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동정호, 이 정자는 또 정원정자입니다. 아주 정원과 같은 편안한 아름다운 호수. 이 호수 아주 큽니다. 물이 꽉 차면은 한 경북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동정호. 동정호의 북쪽은 호북성이고 남쪽은 호남성이다. 호남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성, 호남성, 후베이성, 호북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전용과 사대주의가 겹쳐버린 겁니다. 이 언어 생활이 계속 이 수십 년간 되니까 한국 사람의 중국에 대한 지식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극입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나올지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주 한국 사람들의 교양이 약화되고 있고 혼란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항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항주, 소주, 항주. 아주 아름다운 데로 남경, 소주, 항주 이 다 옆에 붙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죠. 항주. 이름도 발음도 좋지 않습니까? 항주. 항주에 가면 서호, 서쪽 서자에다 호소자입니다. 서호라는 천하절경이 있습니다. 그럼 항주의 서호 하면은 머리에 딱 잡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십니까? 항저우의 시후라고 해요. 항주의 서호 하면 알겠는데 항저우의 시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 불러줍니까? 우리식으로 불러야지.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낙양의 집가를 올린다 이런 말이 있죠. 낙양의 집가를 올린다. 낙양은 중국의 수도를 오래 했던 곳이죠. 고대 수도. 낙양 지명입니다. 낙양의 집가, 종이값이라는 뜻입니다. 뭐 책이 잘 팔린다고 할 때 우리가 낙양의 집가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값이 올랐다는 말은 무슨 책을 써가지고 종이가 많이 소비되었다 이런 뜻이죠. 낙양의 집가를 올린다. 어떤 책이 잘 팔릴 때 또 누가 쓴 글이 아주 인기가 있을 때 흔히 낙양의 집가를 올린다. 그럼 이걸 낙양 집가라고 쓰면 되고 의미가 오는데 이걸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양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러양으로 합니다. 러양. 그럼 집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참. 러양, 난징, 시안, 베이징, 서자장이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낙양, 남경, 서안, 북경, 석가장, 하북성, 석가장. 딱 아시겠죠? 하북성, 황하의 북쪽 하북성. 이왕 나온 김에 이 무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무한은 인구가 많습니다. 이게 인구가 중국에는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수십 개인데요. 이 인구가 1100만쯤 됩니다. 이 1920년대에는 장개석과 대립했던 왕정이가 세운 중국 국민당 정권의 수도였습니다. 이 중국 국민당은 창립자가 손문이죠. 손문이 신해혁명을 주도를 해가지고 중국의 근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손문, 장개석, 모택동, 등소평, 그리고 뭐 지금 누굽니까?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손문이 죽자 실권을 잡은 사람은 장개석입니다. 군권을 잡고 북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정이라는 사람이 한때 무한에다가 정부를 수립했지만은 나중에 곧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는 1911년에 있었던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무창봉기입니다. 무창기의라고 합니다. 무창기의. 이 신식군대가 가담이 돼가지고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청의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신해혁명,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무한은 1800년대에는 서구 열강들의 조계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천진조약으로, 천진조약을 요새 또 텐진조약이라 이러네요. 참, 여기 조개지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이 조개지를, 그러니까 중국을 강탈하듯이 해가지고 자기들의 독점적인 식민지역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무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저는 무한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무한폐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일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조심은 해야죠.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수치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일본 뇌염이 여름만 되면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주로 이 소년들 사이에 많이 퍼졌어요.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수시로 방학이 연장되고 해서 개학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학이 늦어지면은 방학이 늦어지니까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때 연간 일본 뇌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보통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 한국에서만 그렇습니다. 1,500명. 그리고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세계적으로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20만 명에서 60만 명이 죽습니다. 독감으로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독감으로 가장 많이 죽은 게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감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번졌어요. 이 수치가 지금 여러 설이 있는데 적게 잡기는 4천만 명이 죽은 걸로, 많이 잡는 사람은 1억이 죽은 걸로 합니다. 1억이라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 합친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플루라고 하는 이 인플루엔자가 떼죽음을 몰고 오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이 무한폐렴은 아직은 그렇게 공황 상태에서 너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고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 없고 덤덤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소동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전염병은 아니었습니다. 연간 1,500명의 소녀가 죽어나가던 1950년대 약 4천만 명 이상이 죽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1917년 스페인 독감 등등과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게 아니고 덤덤하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